오늘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는 7,134명으로 늘었고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6명이 추가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을 뒤덮은 코로나19 감염의 공포. 늘어나는 감염 확산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조기 진단과 또 조기 격리가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코로나19를 판별하라. 20여 년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병과 싸워온 숨은 영웅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그 최전방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고군분투하느라 24시간이 모자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숨은 영웅이 있는데요. 교수님, 코로나 RNA와 코로나 검체 도착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RNA를 뽑아온 거고요. 이게 선혈이고. 검체는 코로나 균은 다 죽여놓은 거고, 그다음에 RNA는 그 안에서 핵산만 뽑게 된 거예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연구하는 임채순 박사입니다. 3개월 전부터 임채순 박사가 매달려 있는 연구는 바로 코로나19 검진 기술입니다. 왕관을 뜻하는 라틴어인 코로나로 이름 붙여진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몸체 전체에 고르게 도단한 곤봉돌기 모양의 단백질을 통해 체내에 보다 쉽게 침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균보다는 바이러스가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바이러스 중에서도 뭐 500나노미터에서 50나노미터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코로나는 굉장히 작은 바이러스에 속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RNA를 넣어줍니다. 최대한 다른 부분으로 닿지 않도록.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것, 바로 시약입니다. 그 바이러스의 일정한 부분하고 결합해서 거기에 효소가 들어가면은 그걸 이렇게 증폭을 시켜요. 그래서 낮은 농도로 뭐 예를 들면은 10카피 있는 게 뭐 10,000, 100만, 1,000만, 억 카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낮은 농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검체에서 유전 물질을 분리, 시약으로 증폭시켜 진단하는 이 방법은 그 전에 6시간이 걸리던 코로나 진단을 1시간 내로 줄인 신기술. 장비는 온도를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얘가 뭐 붙었다 떼어졌다 그리고 증폭됐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증폭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그 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PCR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 시약과 그 어떤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 바이러스를 타겟하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시약들이에요. 어떤 거요? 이거요? 코로나19 진단의 시간 단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약. 임채순 박사는 30분 안에 확진이 가능한 진단 시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검사법보다 더 예민하면서 시간을 더 단축하는 것을 더 개발하고 있어요. 유전자를 더 조합하고 또 새로운 방식의 시약을 섞어서 더 빨리 하고 더 예민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진단 시약 개발도 좋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기본이겠죠. 그 시작은 바로 코로나19의 염기 서열 확인. 정확한 그 진단 시약에서는 염기 서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맞아야지만 효율적이고 유양성을 일으키지 않는 시약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죠. 염기 서열이란 유전자를 구성하는 4종류의 염기 배열로 인간의 경우 염기 30억 개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 염기 서열에 따라 키와 피부색 등 생물학적 특성이 결정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29,800개의 염기 서열로 구성돼 있답니다. 염기 서열이 보통 4개로 돼 있어요. A, T, G, C. 근데 요 서열대로 그대로 이렇게 일치율을 보이죠? 100%. 그럼 이거는 잘 다른 바이러스보다는 여기 잘 붙겠구나. 이쪽 같은 경우는 요거는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킨 거예요. 이런 경우를 하면은 못 잡아내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이 유전자 서열도 일치하지 않아요. 알맞게 배합한 시약을 코로나19 염기 서열에 맞춰가는 건데요. 효율적으로 유전자를 증폭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머, 그러니까 시발체라고 하는 그 염기 서열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균들이나 바이러스에는 반응하지 않고 이런 코로나19에만 반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치할수록 시약의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며칠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건 정확도를 1%라도 높이기 위한 수고죠. 유전자 분석을 하다 보면 눈이 빠져요.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하고 막 염기서열 하나 차이 같은 것들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또 그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트리를 그리고 그걸 분석하고 그러는 거죠. 이 유전자는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감기 코로나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약의 정확성을 위한 또 한 가지. 코로나19에만 반응하는 특이도를 높여주는 건데요. 왔다가 다시 가져갔어요. 베타 코로나의 사스하고 우한 휴먼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박쥐 코로나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높고 사람 감염돼서 이제 변이가 자꾸만 생기다 보면 진단 키트의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스나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 서열이거든요. 1960년대에 최초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적 유사도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감마와 델타는 주로 조류를 중심으로, 알파와 베타는 주로 박쥐와 포유류를 통해 감염됩니다. 이 중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알파 코로나 2종과 베타 코로나 4종, 총 6개. 4개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엔 우리에게 익숙한 사스와 메르스가 속해 있는데요. 여기에 기존에 없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구가 생겨난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만들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잡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잡고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막 잡게 되면 진단 키트로서의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 일치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만 일치를 하면 되고 다른 바이러스랑은 차이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유사한 서열에 있는 그런 사스 바이러스나 박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같이 유전 서열을 온라인해서 다른 부분이 차이점이 되게 많은 부분만 저희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DNA를 지닌 바이러스에 비해 돌연변이 확률이 1000배 이상 높을 뿐더러 사스와 메르스보다 전염력과 전파 속도가 높은 코로나19. 현재 마땅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사람들의 공포감이 점점 커져가는데요. 백신은요, 더딜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백신이 매년 나오는 거는 예측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서 콤비네이션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경우는 나타날지 몰랐기 때문에 미리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1년가량은 걸려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는 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뿐입니다. 감염병과 그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며 우연히 접한 말라리아가 시작이었는데요. 지난 7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말라리아가 최근 몇 년 사이 휴전선 부근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을 따라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말라리아가 박멸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방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한 20명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또 여기 걸린 사람들은 그 병사들이잖아요. 병사들이 그 당시에 외국에 거의 못 나갔거든요. 지금이야 흔히 나가지만 국내에서만 지냈던 사람들인데 이게 어디서 걸렸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국내에 예전에 뭐 일제 시대에 있었고 그 조선 시대에 있었던 말라리아가 우리나라도 다시 나타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죠.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말라리아 연구에 몰두한 임채승 박사. 5년간의 연구를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진단시약을 국내 최초로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법까지 개발하며 말라리아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잘 하고 있어? 네. 여기 농축칩 하는 건가? 네, 지금 농축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검체를 넣으면 농축칩 안에 미세한 유체 회로를 따라 농축되는 진단기기는 특허까지 받은 그의 작품인데요. 세포나 세균을 농축하는 거거든요. 낮은 농도면 예민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주사기로 해서 검체를 밀어 넣으면 이쪽에 16배 정도가 농축되는 거예요. 이제 나오네 뭐. 가운데로 뭐 거의 다 모이네. 최대 80배까지 농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감염의 낮은 바이러스 농도에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아예 검사하기 전에 농축을 하면은 이건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간단한 시약에서도 결과를 좋게 가질 수가 있죠.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안에 농축이 됐어요. 그럼 아까 우리 임신 진단 같은 그 키트에다 이렇게 떨어뜨려서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꿈이죠. 여기서 간단히 돌려서. 한번 작동을 시작하면 6시간 동안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던 기존 기기의 단점을 보완. 각각의 위치에서 진단체를 넣어 검사할 수 있는 이 기기 또한 그의 작품입니다. 그 장비는 한 번 걸면 끝날 때까지 못 열어요. 새로운 검사가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응급실 같은 데 보면은 한 번 검사를 넣었는데 또 한 사람이 오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검사가 끝날 때까지. 환자가 오면 또 이거를 다시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한 거예요. 중간에라도. 우리나라 기술로만 이루어진 진단기기. 최근 8개까지 검사가 가능하도록 연구를 마친 상태인데요. 오늘이 그 첫 실험일.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양성이 나오네요. 지금 20분에 하나. 네네. 벌써 나온 거예요, 양성으로. 20분 만에 나온 거예요. 이게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검체를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말라리아를 시작으로 메르스, 에볼라, 지카,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감염병의 신속하고 확실한 진단을 위한 그의 열정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어느 틈에 훅 퍼지는 것처럼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몰라요. 지카가 발생했었고 메르스가 발생했었고 또 사스가 있었고 신종플루도 발생했었고 매년 제가 볼 때는 짧으면 4, 5년, 길면 10년에 한 번씩은 이런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뭐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감염병 연구자들이 그런 거를 또 기여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많은 외신들이 주목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법들. 최전선의 의료진과 함께 싸우는 연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Cases of COVID-19 were reported from 47 countries. 점심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연구원을 찾는 임채승 박사. 뭐 하는 거야? 타이머 믹스. 잘 돼가? 모르지. 반말 좀 나. 다시. 누구예요? 저 아들이에요. 응? 저희 아들이에요.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아버지를 위해 방학까지 반납하고 일꾼을 자처한 아들 임민석 군.
지금 바이오외국학과인데 그 의료기기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좀 흥미를 느끼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말고 그때그때 녹여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단순 작업이라지만 지금 같은 시국에 일손 하나 보태자는 것이 어딘가요? 든든합니다. 더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힘든 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마다 이 얘기 저 얘기 해주고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연구자의 길. 더는 외롭지 않습니다. 모처럼 맞이한 휴일 아침. 이곳은 아빠를 쏙 빼닮은 두 아들과 아내 희정 씨가 함께 사는 집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공포로 떨고 있는 요즘. 의연하려 하지만 매일 바이러스와 마주하는 부자가 걱정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병원에 갈 때 걱정 엄청 되죠. 예.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 몸에 관한 거 뭐 차나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요. 요즘엔 더 신경 써요. 예.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것은 면역력을 높인다는 차. 최일선에서 감염병과 싸우는 부자 덕분에 아내 희정 씨가 더 바빠졌습니다. 이런 아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에서도 코로나19를 주제로 대화가 한창인데요. 형섭이는 연락 없어? 군대에서도 요즘에 몇 명씩 생기는 것 같은데. 저기 둘째 아들도 같이 근무하는 친구 하나가 그 대구에 있는 사람 거기를 갔다 온 사람하고 접촉을 했다 그래서 한 2, 3일 격리됐었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이렇게 둘이서 한 2, 3일 정도 같이 있다가 뭐 검사를 했는지 음성되고 나서 그다음에 풀렸거든요. 화장실 위에는 한 방에 있었는데 굉장히 답답하다고 그랬더라고요. 전화해볼까? 한번 해봐 그러면. 안 받아? 전화 안 받는 것 같은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니까 그냥 잘 지내고 있겠지 뭐. 0.16 정도.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뭔지 잘 모르겠네. 겨우살이. 겨우살에? 풀이구나. 감염병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일상이 빨리 제자리를 찾길. 아내는 차 한 잔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잘하고 잘 지내더라고. 너무 공포심을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또 제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시니까. 들어갖고 예 많이 들어갖고 좀 단련이 됐어요. 그래갖고 예. 그래서 저희 그냥 커피도 매일 마시러 커피숍 가서 먹고요. 밥도 또 먹고 그래요. 마스크가 몇 개 남지 않았다는 아내의 말에 함께 약국을 가보기로 했는데요. 마스크가 없다고 그러는데? 네? 한번 물어봐. 마스크가 없나? 오늘도 없나? 이런 차단 마스크는 아니고요. 따뜻하게 해주는 감기 예방 마스크. 감기 예방 마스크. 마스크 살 수 있나요? 아니요. 마스크 지금 못 사요. 오늘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네. 진단의학과 교수에게도 마스크와의 전쟁은 일상이 돼버렸다는데요. 내려가면 한 각자가 사서 쓰는 거예요. 각자가 쓰고 그냥 원래 있던 거는 뭐 수술하는 분들이나 했던 분들은 따로 쓰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각자 하고 다른 분들도 보면 대부분
각자가 사서 오시는 것 같은데. 마스크 살라고 했는데 좀 금방 끝날 것 같아갖고 안 샀거든요, 사실은. 세 번째 약국에 들어선 부부. 이번엔 마스크를 구할 수 있을까? 마스크 판매하나요? 네. 맛있게 있어요. 사면. 이게 보통 이제 손으로다가 막 하면 쉬운데 이거 소독해갖고 이걸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여기 줄도 오빠는 잡으세요. 운 좋게 마스크를 손에 넣은 부부. 5분도 채 안 돼 구매자들이 길게 줄을 섰는데요. 마스크 구하니까 기분 좋으세요? 괜히 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리니까는 귀한 걸 구한 것 같은 그런 느낌. 평소 아내가 하자는 일이면 뭐든 함께 한다는 임채승 박사. 아내는 나의 반쪽이라는 사랑꾼입니다. 항상 내 걱정하고 그다음에 뭘 하더라도 이렇게 싸울 때도 내 걱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나한테 포커스돼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좀 더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자 이런 얘기를 인생 후반부에 많이 해요, 서로. 꽃향기 마음껏 마시며 두 손 꼭 잡고 산책할 날이 오길. 부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박사의 연구실. 여기 네지워터하고 20명 남짓한 연구원들이 함께 모여 실험한 진단시약의 결과를 함께 나누기 위해 회의가 한창인데요. 여기도 보면 WHO도 RDR 현재 사용되거나 출시를 앞둔 진단시약들과 앞서 개발한 진단시약의 정확성을 비교한 건데요. 두 개를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좀 LOD를 높이려고 했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서 그냥. 알솔루션이 잘 나와.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실제 요거 검체 원투가 코로나 환자 거예요. 근데 하나는 나왔고 하나는 안 나왔어요. 검체에서 직접 했을 때 36분 만에 결과가 나온 거죠. 조건이 아직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많이 바꿔야 돼요. 수백 번의 실험을 거치고 난 뒤 교수님 프라이머 도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탄생한 진단시약이 도착했습니다. 3-4개 만들면 한 2개, 2-3개 정도, 심할 때는 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트를 한 4개 정도 만들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좀 그래도 견딜 만하게 나오고, 한 2개 정도는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많죠. 물론 이렇게 조건이 최적 과연 조건이라고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최적의 진단시약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하나의 시약을 위해 밤잠도 반납한 채 50여일을 연구에 몰두했던 임채승 박사팀. 설렘 반, 두려움 반의 긴장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함께 연구한 사람들이 모여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보는데요. 잘 나오네요. 20여 분으로 단축된 진단 시간. 성공했네 뭐. 아이고 수고하더니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전보다 한 10분 정도요. 이 정도 더 단축시킨 거죠. 10분. 네. 그게 또 쉬운 거는 아닌 게 거기다가 여러 가지 구조를 바꾸고 농도를 조절하고 이런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10분 정도 단축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주고 하는 것들을 훨씬 많이 단축할 수 있죠. 지난 30여 년, 인류를 끊임없이 위협해온 수많은 감염병에 맞서 싸움을 멈춘 적이 없는 임채승 박사. 2020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 그는 이번 전쟁에서도 결코 지지 않을 겁니다. 재현성 있는 발명. 항상 노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야겠죠. 아, 예. 이게 뭔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주세요. 투철한 연구 정신으로 진단검사약 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입회에 감사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걸 받았으니까 열심히 안 하면은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